이의방이 그러는 걸 보고 가장 먼저 참을 수 없다, 반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에도 역시 스님들이었어요. 귀법사라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이 귀법사 승려 100여 명이 무장을 하고 성 북쪽문으로 해서 궁궐을 공격해요. 고려시대의 이 불교 사원은 그냥 보통의 그런 종교시설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고 거기에 군사력도 있고 정치에 직접 개입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이방이 1000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승려 수십 명을 때려 죽였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모두 흩어져서 달아났다. 한번 이렇게 교전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날 이번에는 귀법사뿐 아니라 중광사, 홍오사, 홍화사 그리고 귀법사 개경 시내에 있는 사찰에서 승려 2000명이 무장을 하고 성 동쪽문으로 집결해서 숭인문을 불태우고 성 안으로 들어가 이방 형제를 죽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이 다시 또 군사를 불러 모아서 그들을 내쫓고 100여 명의 목을 베었다. 승려들하고 이방의 군대가 거의 전투를 벌인 겁니다. 개경 시내에서 시가전을 벌인 거예요. 자, 이제 몰아낸 다음에 성문을 걸어 잠그고 승려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리고 이 승려들의 공격에 가담한 사찰들, 이 사찰들을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그랬더니 이게 문제가 돼요. 절에 불을 지른다? 이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절의 승려들이 어떤 정치 활동을 했든지 간에 그 절에는 부처님도 계시고 그 절을 통해서 불교를 믿는 신자들도 많잖아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절을 불태우냐, 이런 이야기가 막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형 이준이가 말려요. 그러지 말아라. 그런데 이방이 안 듣습니다. 형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이준이가 동생 이방을 꾸짖으면서 내가 3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첫째는 임금을 내쫓고 시해하고 그 집과 애첩을 차지한 것이 첫째 잘못이다. 여기 보면 의종을 쫓아낸 다음에 그 집만 찾은 게 아니라 임금의 애첩, 임금이 사랑하던 여인들까지 이의방이 차지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는 거죠. 두 번째, 태후의 여동생을 위협해서 강간한 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이거는 이준이의 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밝혀질 내용인데 이준이가 이런 말까지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의방이 이런 짓도 했구나 하는 걸 지금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잘못은 뭐냐? 정치를 네 맘대로 한 게 잘못이다. 그러니까 막 이고 죽이고 막 이러면서 막 기세가 올라서 자기 마음대로 정치한 거, 이거 너 잘못하는 거야. 형이지만 형이 이걸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의방이 화를 내면서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해요. 그때 마침 문극겸이 옆에 있다가 말려요. 동생이 형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건 너무나도 큰 잘못이다. 형을 죽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하느냐. 내 말을 듣지 않으려면 나를 먼저 죽여라. 참 문극겸 이 사람도 대단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이의방을 보호하려고 한 겁니다. 이의방은 평소 문극겸과 친했고 동생 일인이 문극겸의 사위였으니까 문극겸은 평소 친할 뿐 아니라 사돈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따랐다. 그래서 겨우 이준이가 목숨을 건진 거예요. 자, 이제 형제들이 막 그렇게 막 칼 빼들고 싸우고 그러고 있으니까 정중부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궁궐에서 형제들이 싸우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준이를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너 잘못하는 거야. 그랬더니 정중부의 처가 그 말을 듣고 그건 쟤들 형제의 일입니다. 참견하지 마세요. 언제나 부인의 말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중부가 이게 참견할 일이 아니죠. 자기보다 권력이 센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정중부가 끼어들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이준이가 또 죽음을 면했다. 그런데 이준이가 이의방과 싸웠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이준이에게 들러붙었던 친구들, 문객들, 문객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집에 이렇게 가가지고 나
이 집 사람 될래요. 나를 좀 써주세요. 뭐 이래가면서 그 권세가한테 기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문객이라고 하고, 이 문객을 잘 조직하면 이게 사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준희한테 붙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 싸움으로 이준희가 권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희가 이의방을 찾아가 사과하고, 야, 내가 말이 심했다. 이의방도 몰래 이준희에게 가서 사과해서 형제가 화해를 했다. 이런 일이 한번 있어요. 그런데 이의방이 계속 위태위태하죠. 권력은 잡았는데 독불장군인 거예요. 전에 이고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태위태한 그 상황에서 조위총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조위총은 서경유수로 나가 있었는데 평양에 있었던 거죠. 평양에 있으면서 개경에서 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영 아니란 말이에요. 무신정변부터 마음에 안 들었고, 무신정변 뒤에 이의방이 이고를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거기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평안도 일대에 있는 9년의 군대를 전부 모아서 개경으로 진군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때 내건 그 표어는 이의방과 정중부를 죽여라.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시점에서 권력자는 이의방과 정중부 두 사람이었던 거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실세는 이의방이고 정중부는 얼굴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을 죽여라. 이거는 뭐 이 무신난에 반대하는 문신들, 그리고 이 무신난을 일으킨 다음에 그걸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설득력이 있었겠죠. 윤인첨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방어하게 했는데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조이총이 윤인첨의 군대를 깨트리고 개경 근처까지 진격을 해와요. 그러니까 이의방이 화를 내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서경 출신의 관리들을 모두 잡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 서경 출신 관리를 죽인 게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오히려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조이총을 막을 수도 있는데 이의방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머리를 저자에 내걸어요. 이건 이제 효수 또는 효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직접 군대를 끌고 조이총과 싸우러 갑니다. 평양 근처 대동강까지 이르렀는데 가는 사이에 조이총의 군대를 깨트려요. 이제 조이총이 패배하면서 평양으로 후퇴를 한 거죠. 후퇴해서 성을 다시 수습하고 방어선을 딱 쳤고, 이의방은 군대를 끌고 대동강까지 갔고, 자, 이래서 조이총과 이의방이 딱 일전을 겨루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때가 겨울이었다는 거고, 한 달 정도를 성 바깥에서 주둔하고 있는 사이에 모진 추위가 몰려와서 싸우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조이총의 군대를 내가 물리치겠다, 전멸시키겠다고 하고 이의방이 나섰다가 조이총한테 진 게 아니라 대동강 겨울바람에 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요. 이것이 아마 이의방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됐을 거예요. 이의방이 평소에 딸을 태자비로 세워놓고 멋대로 권세를 부리고 조정을 혼란하게 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분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때 조이총과 싸우고 돌아왔다? 그런데 이의방이 다시 싸우겠다고 군대를 모았어요. 이 모인 군대 가운데 승병들이 있었습니다. 승려들이 있었어요. 이 승려들을 누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냐면 정중부의 아들 정균이라는 사람이 이의방 부대에 포함되어 있었던 승려 종참이라는 사람을 꿰어서 부탁할 일이 있다. 이런 핑계로 이의방을 따르게 했다가 틈을 타서 그의 목을 베었다. 갑자기 이의방을 죽여버린 겁니다. 종참이라는 승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스님이 이렇게 살생해도 돼요? 하기는 승병 자체가 좀 살생하려고 모인 거니까 그 판단은 또 다음에 다시 해보죠. 그리고는 이제 그 형 살아있었던 이준희와 그 무리를 전부 체포해서 다 죽여요. 이의방이 죽음을 당한 겁니다.
졸지에 갑자기 죽음을 당한 거예요. 승려들의 역할이 컸어요. 이 승려들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역적의 딸을 태자의 배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태자비가 되어 있었던 이의방의 딸도 쫓아냅니다. 이렇게 쫓겨난 이의방의 딸이 나중에 왕후로 추존이 돼요. 이 태자는 나중에 강종이라는 왕이 됐고, 강종비 사평왕후 이씨가 이의방의 딸인데, 강종이 태자였을 때 이의방이 태자비로 들였다. 딸 하나를 낳았다. 이의방이 주살되자, 죽음을 당하자 쫓겨났다.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자, 이의방이 이렇게 갑자기 죽어요. 이의방의 권력 독점에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지만 이의방 쪽에서도 할 말이 없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인데, 이게 누구 덕분인데, 원래는 이고 그 다음에 이의방 덕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고, 이 사람들은 정중부가 배신자다. 그래서 정중부를 죽이겠다고 모의하다가 이 모의가 발각이 돼서 죽음을 당하거나 유배를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정리가 쫙 되는 거죠. 이고 죽고, 이의방 죽고, 이고나 이의방처럼 좀 과격하고 공격적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권력을 장악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던 대개는 나이가 젊은 하급 무신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됐을까요? 맞아요. 정중부입니다. 그래서 바지사장으로 앉혀졌던 정중부가 이고 이의방을 제거하면서 실력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정중부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중부에 이어서 경대승, 이이민, 최충원으로까지 이어지는 원탑을 차지하기 위한 무신들의 살육전, 거의 30년 가까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